해킹을 당하게 되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같이 다니기 창피합니다. 네네. 너무 저의 세세한 그런 것보다도 원하는 적 없지 지금의 outfit 얼떨결에 여긴 하와이지. 하나 둘 셋.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만든 건 다프트 펑크였던 것 같아요. 광고 음악으로 다프트 펑크 One More Time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샤잠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음악을 찾을 수 있는 때는 아니었어서 그래서 한참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죠. 전자음악이라는 거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다프트 펑크에 진짜 빠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프렌치 하우스나 하우스 음악을 진짜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프트 펑크가 해체했던 거를 이제 저도 이제 작업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동피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뉴스를 보고 계속 한숨만 쉬다가 너무 미안해, 진짜 작업 못할 것 같다, 다음에 하자, 이러면서 이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Grab your deck, then we gon' get a run. All this sounding fun. R&B for skaters. 디제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앨범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얼라이브 2007이라는 앨범이에요. 트랙은 여러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트랙부터 끝까지 약 1시간 정도 되는 앨범이 전부 다 이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 매시업이라는 거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어요. 스크래치하고 뭔가 그런 턴테이블리스트들이 하는 그런 스킬들을 디제잉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겟앰프드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격투 게임 아이디가 DJ 웨건이었어요. DJ 웨건 형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매시업의 존재를 다프트 펑크 얼라이브 2007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내가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혹은 내가 이걸 믹스를 해보고 싶다 라는 거를 처음 느끼게 돼서 밤과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그걸로 모아서 이번 달에는 스피커 사고, 이번 달에는 맥북 사고, 다음 달에는 DJ 장비 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드래곤볼 모으듯이 무작정 장비를 사서 집에서 연습하게 됐죠. 한 18살 때입니다, 그때가. 그 20살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음악을 플레이했을 때도 이걸 제가 본업으로 삼기에는 불투명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군대를 이제 제가 소집 해제를 하고 나서 CK가 유럽을 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유럽 투어를 한번 갔다 오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소집 해제를 하고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다시 일을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회사에 물어봤죠. 한 보름 정도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 주실 수 있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작정 그냥 떠난 거죠, 유럽으로. 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데. 그쵸. 그때 생각해보면은 되게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 큰 전환점이 됐으니까. 다녔던 회사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거죠? 맞아요. 네, 자동차 정비 서비스 센터였죠. 현대자동차. 제가 자동차과를 나왔기 때문에 점프소프트 있고 엔진도 분해하고 고장난 것도 고치고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 디제잉을 안 했다면은 자동차 고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작은 공업사 하나 차려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컴퓨터 그리고 오토바이, 집에 있는 각종 DJ 장비 이런 건 제가 다 고쳐 쓰기도 하고, 예전에 핸드폰도 고쳐서 썼고, 그런 식으로 많이 그때 배웠던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잘 말은 안 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서로 별로 안 궁금해가지고 안 물어보긴 하는데 조금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생이고 그 친구가 형입니다. 1분입니다. 네, 바로 태어났죠. 인스타는 막말하세요? 비교적 최근에 막팔했습니다. 친한 친구도 해놓을 수 있잖아요. 친한 친구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사이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고 이제 사춘기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쌍둥이라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좀 스팟라이트도 받고 이랬었는데 소심한 성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거리두기, 같이 다니기 창피합니다. 물론 사랑하긴 하지만 애증이라고. 그쵸, 애증이죠. 네. 제가 이제 만든 트랙들 그 친구한테 보내면은 아무래도 좋다고 하면은 자존심이 상한가 봐요. 듣고 오는 답장은 언제 나오는데 이런 식의 대답을 하죠. 영상 리리즈 되면 보시겠죠. 안 볼 것 같아요. It's been a minute since I got to talk with you. 서로의 일상보다는 미스터 할리우드라는 단어는 제가 영화에서 이 단어를 처음 접했어요. 그래, 유명인사 납셨네 라고 비꼬는 듯한 내용의 대사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꽂히더라고요, 머릿속에. 있잖아. 네, 냉소 같은 게 묻어나. 그렇진 않아요. 보통 좀 사람들 앞에 좀 나서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모험이거든요. 오늘 이런 일하는 스케줄도 되게 재밌는데 그쵸. 제가 살면서 누구 앞에 이렇게 나서본 적이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고 신기한 그런 경험이죠. 저로서는 대단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를 비꼬는 듯한 말을 저에게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앨범을 좀 구상했고 저를 소개시켜주는 앨범이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조금 더 대중들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되게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너를 보채긴 싫지만 가끔은 내심이 줄어버린 채로 ring you up and you answer. 일단은 제 앨범의 곡들을 준비하면서 가장 빨리 만든 곡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범이 형한테 작년에 보내드렸었죠. 제가 곡을 들을 때부터 계속 탐내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계속 제 앨범에 싣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녹음을 하는 순간에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혹시 내 앨범에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계속 저기 하다가 이제 조건부 합의를 통해서 제가 양보하게 됐습니다. 그 조건은 뭐였어요? 비밀입니다. 너무 기분 좋죠. 왜냐면은 본인 디스코그래피에 남는 그런 거에 제가 참여한다는 거는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힙합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분의 앨범에 제 트랙이 실린다는 거는 기쁜 일이에요. 아직도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CK를 맨 처음에 알게 됐을 때가 이제 23살 때인데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자기랑 같이 사는 친구가 있다 소개시켜주겠다 해가지고 클럽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날 정말 잔뜩 취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그 친구 CK네 집에 놀러가서 또 술 먹으면서 엄청 떠들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 이상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한 장본인이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제가 군복무를 하기 전에 디제잉을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직업이 있었고 디제잉은 어디까지나 취미로 생각해왔던 게 컸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일로서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자신감도 불어넣어주고 기회도 많이 주고 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거의 99.9% 이상이 CK의 역할이 엄청 컸다고 볼 수 있죠. 어느 순간 CK가 저희가 같이 찍어 올리는 사진에다가 옐로우즈 마빈이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랬더니 크루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해시태그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옐로우즈 마빈 일원이 되어 있구나 라는 저기도 했고 저도 환영했죠. 여러 방면에서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게 이제 음악을 하는 크루라고 보기만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잘 어울리고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였다고 보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끼리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일부고, 그거는 이제 크루 외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크루의 진가가 좀 나올 때는 저희끼리 파티 같은 데서 어울려서 놀 때, 그때 저희 크루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떡이를 맨 처음 만났을 때는 회사 다닐 때였는데, 동료 형이 이제 고양이를 한번 맡겼어요. 떡이를 한번 맡겼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떡이 줘, 데려가, 이러길래 저는 빈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더라고요. 이제 그 형이 같이 키우던 고양이가 또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름이 꿀이었어요. 그래서 꿀이, 떡이 해가지고 꿀떡이었는데, 제가 데려오면서 약간 떡이 하니까 좀 멋이 없는 거예요. 꿀이, 떡이 해서 완성체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흩어졌으니까 영어 이름으로 바꿨죠. 그래서 떡이로 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되게 애교가 많고 말도 많고 자랑하려면 끝이 없네요. 인기도 많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많고, 원래는 10,000명이 넘었었는데 해킹을 당하게 되어서, 고양이 계정 해킹당했을 때 계정을 찾으려면 그 본인의 얼굴이 찍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고양이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강을 건너버려서 새로 계정을 만들게 됐어요. 회사 디렉터 일루민 감독님이 제가 아무래도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얼굴이 많이 노출되지 않길 좀 바랬는데, 떡이랑 같이 해서 조금 찍어보는 거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해서 그 제 앨범 커버에 저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떡이의 삶 8년 만에 밥값을 드디어 하겠다. 떡이가 되게 뭔가 사람들한테 더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기쁜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 묘한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자식 같다고 해야 되나? 기분이 이상하네요. 만큼 쓰고 나면 행복할까도 했었지만 내가 얻는 건 너와 누워 있는 거지. 제 앨범을 만들 때 제가 거의 집착하다시피 한 소스들이 있는데, 그게 80년대, 90년대 악기 사운드예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항상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음악들을 제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제가 만든 음악이 어떤 유행이나 뭔가 자극적인 사운드가 아니라 오랜만에 들어도 되게 반갑고 질리지 않는 그런 클래식한 음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서 7, 80년도, 90년도에 나온 음악들도 지금 들으면 너무나 세련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악기들 가지고 제가 만들고 싶은 음악을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죠. 대신에 뭔가 그게 되게 올드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시간이 지나서 들었을 때 그게 어떤 하나의 좀 추억이 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에서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Começa a get on a 꿈, 꿈에서 get on a 꿈, 꿈에서 get on a 꿈, 꿈에서 get on a 꿈.